오늘 예정돼 있었던 남북 고위급 회담 북측이 갑작스럽게 취소 통보를 하면서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소정섭 시사저널 전 편집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갑작스럽게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철도 연결 등 여러 가지 의제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말이 오갈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었는데, 자, 갑자기 오늘 새벽 0시도 아니고 0시 30분 다시 북한 시간으로 돌아간 거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는데, 자, 취소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9시에 오늘 16일 날 이제 남북 고위급 회담을 하자, 이렇게 북측에서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한 15시간 정도밖에 지나지 않은 그렇죠. 오늘 오전 0시 30분에 북측이 리성권 단장 명의로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맥스 썬더 훈련을 이유로 들어서 예. 남북 고위급 회담을 무기 연기한다, 이렇게 이제 느닷없이 통보를 해왔습니다. 예. 오늘 오전 3시에 조선중앙통신에서 관련 보도를 했는데, 남조선 당국과 미국 측이 4.27 선언의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대규모 연합 공중훈련을 벌이는 도발을 했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 통일부 당국자는 하지만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북측이 이러한 연합훈련을 문제 삼는 분위기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청와대는 이 관련자들이 모여서 이 북측의 어떤 이 조치에 대한 배경을 분석하고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평양과 서울 시간을 맞춰가지고 사실 발표를 하면은 0시 해야 되지 않을까, 0시 30분으로 한 게 왠지 조금 우리는 우리 원래 길을 가겠다, 이런 의미도 포함된 거 아닌가 하는 좀 걱정까지 드는데, 자, 대화 국면을 맞은 이후에요, 북한은 한미 훈련에 대해서 예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은 이해한다, 이렇게 통 크게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난 3월 특사로 방북 직후 결과를 발표했던 정호영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이야기 잠시 들어보시죠. 김정은 위원장이 북측은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연기된 한미 연합 훈련과 관련해서 오는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한미 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의 입장을 이해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가 북한이 갑자기 한국 너희들 책임이야, 이렇게 돌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이 연합군사훈련, 맥스 썬더 훈련을 지금 명분으로 삼는 것은 일종의 불만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합니다. 울고 싶은데 누가 딱 그렇죠. 뺨을 때려준 건가요? 예, 지금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미국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상당히 강도 높게 북한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이렇게 어느 정도 핵을 오래 갖고 싶어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고 보는데, 존 볼튼 국가안보부장관이 이야기한 것처럼 핵무기와 핵물질을 우선적으로 반출해내겠다, 그것도 미국으로 아예 빼내겠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인권 문제도 여러 차원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또 고위급 회담 자체로 들여다보면은 우리 정부가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 문제를 이야기한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다른 불만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 차제의 그 연합군사 훈련을 명분으로 이렇게 회담을 취소한 거죠. 연합군사 훈련은 앞서 보도에서도 잘 나온 것처럼 이미 3월 달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정상회담도 했고 미국 정상회담도 하겠다고 폼페오를 2번이나 만난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것을 다시 명분으로 꺼집어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군사훈련을 한다 하면 몰라도 지난 11일부터 시작이 돼 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담을 제의할 때도 훈련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북한이 이렇게 돌변을 하는 진짜 의미도 한번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북한이 우리 정부와 동시에 미국도 경고를 보냈습니다. 미 국방부는요, 이러한 방어 훈련은 한미 동맹의 정례적 일상이다, 이런 입장인데, 북한이 미국과의 회담에서 전략적 자산 문제 논의를 물밑 협상 지내왔다는 지금 추측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혹시 협상에 무슨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뭔가 좀 문제가 발생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예, 뭐 구체적인 전략 자산을 배치한다 안 한다 수준의 논의가 아니라 예. 보다 근본적인 핵 문제요. 예, 그것과 관련해서 미국과의 그 구체적인 협상이 조금 진행이 잘 안 된다는 그런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볼 때 미국하고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중국하고의 관계를 같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진핑 주석을 만났고 예. 주 초부터 북한의 고위급 그러니까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중국을 방문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북중 간 경제 협력도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된다면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보험금을 이렇게 미리 타놓은 그런 격이 되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에 있어서 보다 강도 높은 목소리를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김정은 입장에서 시진핑한테 가서 내가 판을 좀 흔들고 중국의 입장도 적극적으로 좀 반영을 할 테니까 판이 완전히 깨지지는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충분히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미국이 시진핑한테 얘기를 하기를 승전국 같은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 PBID를 요구하는 미국에 대해서 불만도 시진핑한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이 수싸움이고 기싸움이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에겐 미국이 승전국처럼 나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면은 중국 때문에 못 살겠다 이런 이야기도 할 겁니다. 그렇죠. 이것이 협상 전개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가짜 협상용 발언이라든가 예. 뭐 여러 가지 협상 전술을 통해서 자기의 진위를 숨기면서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일반적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라는 보험용을 들어놓고 예. 보험을 들어놓고 미국에 대해서 자기의 협상 카드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과정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던 연합군사훈련을 문제 삼고 있고 예. 이러한 압박을 또 한국에 대해서도 동시에 전개하고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북한이 협상 기술이 상당히 높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뭔가 기대를 할 때쯤 되면은 뒤통수를 딱 치면서 이거 혹시 이러다 결렬되는 거 아닌가. 우리 입장에선 가장 큰 걱정이 사실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 싱가포르라고 일시까지 뭐 다 지정이 됐는데 혹시 이거 취소되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우려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직까지 뭐 그 정도로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북한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것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북한에서 긍정적인 메시지가 오면 우리는 또 너무 좋아해요. 그러다가 예, 북한에서 이 맞습니다. 정도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또 너무 걱정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래서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항상 인식하고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이 정도 북한 발언에 우리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던 연합훈련 잘 마치고 그러면 또 상황이 바뀌어서 북한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대화에 나오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의 발표 하나로 미국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까지 걱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솥바닥이 좀 두툼해가지고 불이 좀 약하건 세건 이렇게 그 온도가 비슷하게 유지를 해야지 우리가 협상에서 좀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그런데요 북한이 또 다른 불만도 표시를 했습니다. 불만의 주 원인이 혹시 이거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드는데 얼마 전 태용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가요. 김정은 일가에 대한 증언록을 발간을 하면서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북한은 인간 쓰레기를 국회에 세웠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이게 태전 공사를 겨냥했다 이런 분석이 주류입니다. 자 태전 공사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CBID 원칙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강제 사찰, 무작위 접근입니다. 외부 세계가 들어가서 북한이 보고 싶은 곳, 또 가보고 싶은 곳, 의심되는 것을 두져서 핵폐기 과정을 샅샅이 끌어낸다. 이것은 곧 북한 권력의 가장 큰 핵심 요소인 이거 근간인 바로 수령 절대 권력 구조를 핵폐기 과정을 통해서 허물겠다는 겁니다. 때문에 김정은이가 이야기하는 단계적, 동시적이라는 것은 핵폐기 과정이 북한 또 김정은 체제의 붕괴 과정으로 이어지는 것은 절대 반대하고 자기의 체제와 권력 구조를 더욱 보강하는 과정으로 흐르는 CBID입니다.
북한 내부 사정을 어떻게 보면 가장 속속들이 알 수 있는 저 태전 공사의 저런 발언이야말로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아프겠죠. 이 진실을 이렇게 드러내기 싫어하는 북한 체제인데 예. 그 부분을 적나라하게 공격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이 북한에게 있어도 불만의 요인으로 자리 잡았겠죠. 하지만 저 발언 자체가 예. 남북 고위급 회담 자체를 무산시킬 정도로 의미가 컸던가. 그리고 예. 동시에 우리 정부가 저 발언에 관여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국회 차원의 간담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 정부를 비난하면서 고위급 회담을 무산시킨 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그래서 남북관계도 사실은 남북관계의 정상화라는 것은 사실은 당장 만나서 사진 찍고 웃는 그런 분위기보다 서로 협상의 원칙에 대해서 상대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북한에게 있어서는 한국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을 이해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잘 설득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지금 뭐 국무부나 국방부에서도 뭐 북한을 달리기 위해서 뭐 일련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북한이 이런 약간 난관을 앞두고 북한 인권 문제로 다시 한번 이렇게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까요? 뭐 지금 회담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미국 입장에서 인권 문제를 계속해서 강조할 겁니다. 왜냐하면 예. 그것은 인권이라는 것은 미국 대외 정책의 중요한 가치고 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야기는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회담에 가서 예. 북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인가, 그것은 약간 다른 차원이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미국의 우선순위가 지금은 어디에 있냐? 핵에 비핵화에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집중을 할 것이고 예. 이런 그 회담 직전이라든가 그 이후에 그런 인권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될 것이다. 예. 그것도 북한이 또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이 정말 꼭 얻고 싶은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를 얻기 위해서 일단은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미국 의회에서요, 주한미군 의회 승인 없이는 22,000명 이하로 감축할 수 없다. 이게 군사위에서 통과가 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9일 하원 군사위원회를 압도적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한 28,500명 정도 되는데 22,000명 미만으로 감축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그런 법안입니다. 뭐 공화당도 이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상원도 조만간 통과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 예상이 되고요. 이 법안을 발의한 미국 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이 부분을 카드로 사용할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예. 부분을 막기 위해서 22,000명까지는 뭐 행정부의 재량으로 감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하로 감축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해야 된다라고 이제 법안 발의한 배경을 또 밝혔습니다. 자, 미국 하원의 이러한 조치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행정부가 대화를 함에 있어서 예. 한미동맹을 튼튼히 해라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 정부의 시스템, 예.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하원에서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함에 있어서 잘못해서 비핵화에 너무 중점을 주다 보면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그렇죠. 그러한 결과로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견제구를 던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쓸 수 있는 카드가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만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 자, 북한이 오는 23일, 25일 사이 풍계리 핵실험장 공개 이 폐기하기로 예고를 했는데 우리나라 언론인들을 불렀는데 딱 8명만 부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신문 쪽은 빠지고 통신과 방송 쪽 각 4명씩 이렇게 초청을 해서 그럼 한 방송국에서 4명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 방송국에서 4명이라는 겁니까? 일단 그건 아마 우리 쪽에서 정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일단은 통신, 방송 각각 4명씩 8명 각각 4명씩. 초청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방법은 이제 베이징에서 22일 날 모여서 비행기를 타고 원산의 갈마 비행장으로 예.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이제 풍계리 핵실험장까지는 열차로 이동을 해서 열차의 핵폐기 상황을, 그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상황을 이제 참관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원산 쪽에 있는 미디어 센터에서 이제 기사를 송고하는 아마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죠, 삼팔로스가 이미 북한 측에서 이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 건물에 대한 철거 작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예.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위성 사진 같은 걸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핵실험장 주변에 건물 같은 것들이 이미 사라지고 있다라는 예. 것입니다. 저기가 그러니까 지금 예산 중단이 된 한미 연구소 안에 있는 또 연구 단체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또 오늘 보니까요, 핵실험장 폐기 조치 진짜 이유는 막대한 복구 비용을 들이느니 그냥
없애버리는 게 더 훨씬 비용이 저렴하다 뭐 이런 보도도 나오는데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지금 뭐 풍계리 핵실험장이 갱도가 4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1번 갱도는 뭐 1차 핵실험 이후에 붕괴된 것으로 알려져 있고 2번 갱도에서 이제 6차 핵실험까지 진행을 했고 지난해 9월 달 마지막 6차 핵실험 이후에 사실상 갱도가 거의 파괴된 상태다 예.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3, 4번 갱도는 한 번도 핵실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뭐 복구하는 데 비용을 드는 것보다 그냥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라리 폐쇄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예. 이런 판단을 북측이 한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와 언론인만 불렀다는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종의 이제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하기 위한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에서도 전문가 좀 꼭 불러야 된다 압박을 하는데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북한 입장에서? 아마 시간적으로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고요. 더군다나 그런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었던 고위급 회담 자체도 무산시켰기 때문에 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그것이 전문가들이 와서 거기서 시료를 채취하게 되면 이게 실질적인 검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거든요. 예. 그런 것을 회피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좋은 소식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한대성 주 제네바 북한 대사가요. 북한의 핵실험 금지에 대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5월 달이면 DMZ에 항상 지뢰를 매설했는데 아직까지 5월 달에는 그런 징후가 전혀 안 보인다. 2가지 소식인데 자, 북한이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기구 CTBT 이름이 좀 생소한데 여기 가입할 수 있을까요? 뭐 가입 충분히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더 이상 핵실험을 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북한의 의도를 우리가 정밀하게 분석해 보면 뭐냐 책임 있는 핵강국으로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적인 핵실험하지 않고 핵실험장 폐기하고 그런데 이 핵을 포기하는 부분 그러니까 예. 비핵화 부분은 상당히 더디게 가거나 어떻게 보면은 싫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예. 따라서 뭐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라든가 CTBT에서 추가적인 핵실험 안 한다, CTBT 가입한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비핵화 과정은 앞으로도 험난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예. 접근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시간을 어느 정도 못 박은 듯한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2020년까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 있어서 한국 정부, 미국 정부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눈 부릅뜨고 잘 감시하고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6월 12일 날 이제 미국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가는 경로에 있어서 중국이 좀 계속 도움을 주겠다, 뭐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 전용기가 이제 참매 1호인데 이 산술적으로는 9,200km를 비행할 수가 있고 그 북한에서 평양에서 싱가포르까지 한 4,7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예. 뭐 거리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 문제는 이 비행기 자체가 74년에 그 제작된 소련제 일류신 62M을 82년에 북한이 들여와서 그걸 개조한 그러니까 굉장히 노후화됐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장거리 비행한 경험사도 조종사도 드문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중국에 들려서 어떤 급유를 하거나 수리를 받고 가지 않겠느냐 예. 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전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싣고 갈 수송기도 같이 가는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러면 거의 중국에서 한 번은 최소한 들릴 가능성이 높은 것 아닌가 지금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고위급 회담이 뭐 북한이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했지만 추후에 또 언제든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오늘 10시에 통일부에서 또 발표를 한다니까 과연 어떤 발표가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 안보 관련 소식 신범철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